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진짜 무슨 버블랩에 쌓여서 크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넘어질까 다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안전에만 온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노력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과잉보호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안전하게만 키우고 있나요? 이 질문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혹시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게 대체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이를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들 좀 낯설지 않으시죠? 소아과 의사들은요, 진료실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정말 매일같이 만난다고 해요. 캐나다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마치 버블랩에 쌓인 것처럼 과잉보호 속에서 자랄수록 비만이나 불안, 또 행동 문제가 늘어나는 것 사이에 아주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놀이인데요. 아마 위험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무모한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스릴과 불확실성이에요. 결과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함, 바로 그게 위험한 놀이의 본질인 거죠. 아동 연구가들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뱃속에서 느끼는 무서우면서도 재미있는 느낌.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느낌 다들 한 번씩 느껴보지 않았나요? 어른들 눈에는 그냥 아슬아슬해 보일지 몰라도 아이한테는 이게 정말 내가 해냈다 하는 엄청난 성취감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즐거움을 주는 순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무에 높이 올라가고 손살같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이랑 뒹굴면서 놀고. 사실 이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맨날 하던 거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놀이였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당연했던 풍경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낯선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냐고요. 여기서 좋은 위험과 나쁜 위험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위험과 유해 요인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아이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왼쪽에 있는 위험은요, 아이가 눈으로 보고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무를 오르면서 아이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유해 요인은 완전히 달라요. 겉보기엔 멀쩡한 그네의 눅순 쇠사슬처럼 아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숨겨진 함정이죠. 여기에는 배움도 성취감도 없어요. 오직 심각한 사고의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러다 우리 애 크게 다치면 어떡해 걱정되시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 말에 따르면요, 놀다가 생기는 상처는 대부분 멍들고 까지고 가끔 팔이 부러지는 정도래요. 오히려 정말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15년 동안 캐나다 전체에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의 수입니다. 15년 동안 딱 2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떠세요? 300명 이상. 이건 같은 기간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놀이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험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타는 자동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의 소아과 의사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놀이를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처럼 놀이를 처방하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소아과 학회가 공식적으로 위험한 놀이를 의사의 임상 도구함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이나 주사처럼 위험한 놀이를 하나의 치료법으로 적극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놀이를 처방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요.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회성까지 길러지죠.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그 비만이나 불안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바로 이 놀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새로운 육아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안전하게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입니다. 모든 위험을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경험은 하게 해주면서 정말 치명적인 유해 요인만 막아주는 것. 그 지혜로운 균형을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을 경험할 힘이 있는 아주 유능한 존재라는 걸 믿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믿음과 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 무릎에 생길 작은 상처가 무서워서 혹시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자신감이라는 든든한 갑옷을 입혀줄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과연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진짜 위험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